오랜만에 해서 이게 몇 번째 시간인지 까먹었네요. 뭐 여튼 오늘은 지수함수를 활용한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읽고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예제 2번. 자,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0 이거 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수심이 x 미터인 어느 곳에서 빛의 세기를 와트인가? 와트 퍼 미터 제곱? 미터 제곱이라고 하면 맞겠죠? 와트 퍼 미터 제곱. i는 I0 2분의 1의 4분의 x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I0가 뭐냐면요. 수면에서 빛의 세기, 그러니까 초기 이게 수면이 있으면은 어떤 빛이 이렇게 비출 거냐? 빛이 비출 거야. 그런데 이게 초기 빛의 양이겠죠. 여기 들어가는 초기 빛의 양이 I0인데 이게 수심이 x미터라고 하면 이게 저는 이제 알고 4미터마다 2분의 1씩 줄어든다는 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4미터 줄어들 때마다 여기 빛의 양이 100이었으면 4미터 줄어들 때마다 50미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또 4미터 또 줄어들면 25m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식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4m마다 반씩 줄어든다. 그거를 지수함수로 현재 표현을 한 겁니다. 4m 더 깊어질 때마다 이제 반씩 줄어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가 8분의 1이 되는 곳의 수심이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초의 이제 빛이 1이라고 하면 그림으로 표현하면 4m 지나면 2분의 1이 되고요. 왜냐면 이게 4분의 x라고 돼 있잖아요. 4분의 x.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2분의 1이고 다시 4m가 지나가면 4분의 1이 되고 다시 4m가 지나가면 8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12인데 12m예요. 상식적으로 2분의 1 줄어들고 2분의 1 줄어들고 2분의 1 줄어드니까 이걸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I0가 어떻게 보고 싶은 거냐면 I0가 2분의 1에 4분의 x인데요. 4분의 x. 자, 4분의 x죠. 4분의 x인데요.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 8분의 1에 I0가 될 때 하는 x값이 얼마가 되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게 8분의 1 I0가 되는 이 식을 잘못 썼네. I0가 2분의 1 4분의 x가 언제 8분의 1 I0가 되겠냐? 초기값에 8분의 1이 되겠냐? 이걸 푸는 거거든요. I0 없애주고요. 2분의 1에 4분의 x인데 8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지수 방정식 저번에 봤을 때 기본적으로 뭘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밑수를 통일한다 입니다. 밑수를 통일한다. 그러니까 4분의 x랑 3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 x가 12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방정식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등식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 빛의 세기 25%의 이하가 된다. 25% 이하면은 약 4분의 1이죠. 분수로 따지면 4분의 1 이하가 되려면 수심은 최소 몇 미터여야 되는지 구하시오. 근데 사실 여기서 이미 답은 다 구했어요. 25%니까 4분의 1이잖아요. 자, 25% 이하니까 더 작은 거니까 8m보다 작으면 돼요. 이미 알고 있어요. 2분의 1. 4m 지나면 빛의 양이 반이 되고 4m 지나면 빛의 양이 반이 돼서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5%에서 이미 된 거죠. 50%, 25%.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빛의 세기가 이하가 된다고 했으니까 좀 더 어두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어두운 상태는 여기가 되겠죠. 8분의 1. 이 밑으로 가면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잖아. 4m, 4m, 그러니까 8m 이하인데 이거를 수식으로 풀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I0 2분의 1에 4분의 x인데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이게 작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25 I0보다 작고 싶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더 어두웠으면 좋겠어요. I0 역시 지우고 100분의 25는 4분의 1이잖아요. 4분의 1은 역시 밑수를 통일하면 2분의 1에 4분의 x제곱이 어떻게 생겼어요?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단 여기선 주의를 할 게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밑수가 0과 1 사이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4분의 x랑 2랑 비교하면 더 크게 되고 즉 x가 8보다 크다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문제 3번. 태블릿 좋아하나요? 저는 태블릿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IT 기계를 되게 좋아합니다. IT 기계 굉장히 좋아하는데, 처음 가격이 125만 원인 태블릿이니까요. 아마 저기 애플 프로 정도 되겠네요. 애플 프로. 그러네요. 애플 프로 정도 될 거고, 갤럭시 시리즈는 100만 원이 안 넘죠. 예. 예, 애플 프로 몇 세대일까? 아이패드 3세대, 이제 4세대. 아마 이거 찍을 시점에는 4세대가 나오는데, 4세대가 제일 싼 게 12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4세대가. 프로 4세대예요. 프로 4세대. 일반 6세대 뭐 이런 거 말고 아이패드 프로 기준으로. 하여튼 그러네. 어쨌든 태블릿의 가격이 매년 20%씩 하락한다고 한다. 실제로 태블릿 하락이 20%보다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자, 가격이 80만 원이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가격이 64만 원이 되는 것은 최소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재밌는 문제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까 말했지만 저렇게 수식으로 풀면 좋고요. 아, 수식 잘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하는 방법을 일단 쓰시고 나중에 지수에 대한 함수를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하는 함수를 가지고 해봅시다. 자, 처음에 1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125만 원, 125만 원짜리 태블릿이에요. 만 원은 생략할게요. 자, 20%씩 하락해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20%씩 하락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치의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5 곱하기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1년 후에는. 근데 5분의 4니까 빨리빨리 곱해보면 100만 원이 된다고요. 실제로 100만 원. 이거 빨리 계산해보면 100만 원이야. 5분의 4. 이거 계산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자,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100만 원에 이 100만 원의 가치에다가 다시 5분의 4, 8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80만 원이 될 거라고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0만 원에 5분의 4한 거야. 그러니까 80 곱하기 5분의 4니까 이제 이게 64만 원이 되네요. 그죠? 이 답 다 나왔네. 2년 후. 1번 답은 2년 후에 80만 원이 되죠. 3번 답도 나왔어요. 3년 후에 64만 원이 되죠.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나요. 그러면 64에다가 다시 5분의 4를 곱해야 되는데 이건 좀 복잡하니까 아마 문제를 안 냈을 것 같고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안 냈을 것 같고 근데 뭐 여튼 그렇다. 이거 사실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중고차도 이런 감가상각이 있어요. 감가상각. 특정한 퍼센트대로 이제 떨어지는 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이거는 뭐 나중에 경제에서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 혹시 이게 또 딴 얘기인데 중고물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중고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그 중고나라라고 그쪽 사이트를 가봐도 이렇게 그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 아니면 이런 전 IT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뭐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뭐 이런 많은 제품들을 파는데요. 카메라도 팔고 뭐 다 팔아요. 그런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의 감가 이게 문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형차라고 하는 좀 큰 차들이 있어요. 대형이니까 뭐 버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승용차 중에서도 좀 큰 승용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경차 뭐 이런 거 있고 소형차, 중형차 뭐 이렇게 대충 분류를 하는데 이 경차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거야. 막 모닝이나 뭐 이런 조그마한 차들인데 경차는 감가상각률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차나 외제차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률이 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할인되는 폭이 크다는 얘기죠. 경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되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 요런 차이들이 좀 있어서 나중에 이게 연식 이걸 이제 1년씩 지난다 그러잖아요. 연식이라고 하는데 연식 대비해서 대형차가 엄청 싸집니다. 생각보다 이 감가상각이 좀 크기 때문에 외제차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어요. 갑자기 또 쓸데없는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답이 2년하고 3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걸 처음에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식으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즉 5분의 4에 125 125에 5분의 4에 n제곱을 할게요. 저는 125만 원에 5분의 4에 그러니까 만 원은 생략하고 125에 5분의 4에 n제곱이라는 거잖아요. 뭐가 언제 이렇게 되겠냐? 가격이 80만 원이 딱 언제 딱 되냐? 언제 딱 80만 원이 되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언제 80만 원이 되냐? 이 답은 나왔어요. 2년이라는 답은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식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5분의 4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날 때마다 5분의 40, 5분의 4를 곱해진 만큼, 그 가치가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푸는 방법은 5분의 4를 놓고, 125를 80으로 나누면 되죠. 125를 8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5로 나누면 16인가요? 25인가요? 25분의 16이에요. 그런데 25분의 16은 5분의 4의 제곱이죠. 끝났네요. 그죠? n, 2. 그러니까 2년 후에 딱 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럼 똑같은 식인데 125의 5분의 4의 n제곱인데요. 얘가 64보다 이하 작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64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역시 양변을 나눕니다. 5분의 4의 n제곱을 나눕니다. 125하고 64를 나누게 되면 125하고 64는 5분의 4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n이 3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 돼요. 왜? 5분의 4가 1보다 작으니까요. n이 3보다 작으면 안 되고 커야 돼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이 되면 가격이 64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뒤로 가는 거는 계산기를 쓰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기를 쓰면 돼요. 자, 줄여보고 또 줄여보고 자, 그래서 여기 2년 그냥 계산해도 돼요. 이거 3년 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는 뭐냐면 로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했냐면 지금까지는 지수 함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로그 함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과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로그 함수 y는 로그 ax, a가 양수, a는 1이 아니다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미수가 같을 때 요 진수가 같으면 그냥 두 개 같은 거예요. 예,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도 주의할 게 있어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그랬잖아요. 접시에 증가함수. 증가함수에서는 큰 게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바로 그거예요. 미수를 통일한 상황에서는 진수의 크기가 그대로 가는데요. 진수의 크기가 그대로 가요. 로그를 씌운 거에 대비해서. 그런데 0과 1 사이, 그러니까 미수가 0과 1 사이에 가면 감소함수가 되면서 요게 바뀌어요. 부등호 방향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것도 예를 좀 들어드리면 자, 로그 2에 자, 예를 좀 들어드리면 로그 뭐 2에 뭐 4하고 로그 2에 뭐 8하고 비교를 해보죠. 4하고 8 당연히 이제 4하고 8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 4하고 8이 크잖아. 맞죠? 예, 어려운 거 아니에요. 4하고 8 비교하면 4하고 8이 4보다 8이 더 큰 거 맞죠? 그죠? 실제 로그 2의 4는 2고요. 로그 2의 8은 3이니까. 그런데 이게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하고요.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하고요. 이거 어때요? 이게 사실 이게 좀 잘못됐죠? 부등호 방향이. 자, 이게 더 큰가요? 어디가 더 큰가요? 자,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커요. 2분의 1이 커요. 뭐보다? 4분의 1보다 더 커요. 그런데 양변 로그를 씌운 값은요. 이게 더 크죠. 반대로 바뀌죠. 왜요? 2분의 1을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그러니까 얘가 실제 1이고, 얘가 2거든요.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가 0과 1 사이 있으면, 바뀐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거를 좀 주의해라. 자, 그래서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세요란 문제가 있어요. 자,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시오. 하나하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에 2x-1이 로그 2x 플러스 1랑 같대요. 그럼 이건 별거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 미수만 일단 보세요. 미수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2x-1하고 x 플러스 2가 같은 거예요. 이거 이항만 하면 되잖아. 이제 방정식 문제니까. x는 3. 예. 이러면 끝나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 문제에서 보니까 진수의 조건이라는 걸 따지고 있어요. 진수의 조건. 2x-1이 양수여야 된다. 이게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따지고 있다고. 왜 그러냐면, 지수일 때는 사실 2의 x제곱, 이런 지수일 때는 이 지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로그로 넘어오면 진수 조건을 따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막 풀었는데 뭐 답이 뭐 예를 들어서 답이
이게 얼마야?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뭐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막 풀었더니 근데 이 진수 조건에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게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에서는 뭐를 좀 더 고려해야 되냐면 진수 조건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즉 로그 3의 x-2가 2보다 작다. 예를 들어 이걸 풀어본다고 합시다. 로그 3의 x-2가 작아요. 2보다. 2는 뭐 로그 3의 9죠. 그러니까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2가 9보다 작은 거니까 x가 이건 비교하면 되니까 x가 9보다 작다. 미수가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비교하면 되죠. x-2랑 9. 그러니까 x-2랑 9를 비교하면 x가 11보다 작다. 답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죠. 틀려요. 왜? 자, x가 11보다 큰 게 모두 답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 x가 2라 그래봐. 2 빼기 2는 로그 3의 0인데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x 2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를 잘 보면 그것 때문에 진수 조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수 조건. 진수 조건.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위에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얘가 양수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해서 문제 풀 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로그 방정식 혹은 로그 부등식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양의 실수로 바뀌어서 그래요. 자, 뭐 여러분들 연습할 만한 문제 몇 개 있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뭐야, 그 진수 조건만. 아무래도 식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화면은 끄고, 얼굴이 좀 벗네요 오늘은. 자, 화면을 끄고 자,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잠깐 볼까요? 자, 첫 번째 로그 8, 이게 1번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4번에 1번 로그 8에 x-4가 3분의 1이네 등호네. 자, 이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잠깐 보니까 뭐 미수를 통일하라고 했으니까 미수를 통일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로그 8은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이거 3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 3분의 1 로그 2의 x-4인 거예요. 그죠? 이게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3분의 1 지울 수 있잖아. 그래서 로그 2의 x-4가 1이네? 그런데 로그 2의 x-4가 로그 2의 2네? 1이니까 1은 로그 2의 2니까 미수를 어쨌든 통일했잖아. x-4가 뭐야? 2네? 그럼 x는 뭐예요? 6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실제로 진수 조건에서는 x는 4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게 양수여야 되니까. 자, x가 6인 거, x가 4보다 큰 거 만족한가요? 만족하나요? 예, 만족하죠. 그러니까 답이 x는 6이에요. 요렇게로 하시면 돼요. 예, 어렵지 않죠. 자, 2번. 자, 2 로그 3분의 1에 x-1 등호네요. 로그 3분의 1 x 플러스 1.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진수 조건부터 먼저 볼까요, 이번에는? 자, 진수 조건부터 먼저 봅시다. 첫 번째, 이게 양수여야 돼요. x 플러스 1도 양수여야 돼요. 즉, x가 1보다 커야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도 커야 돼요.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동시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x는 뭐보다 커요? x가 1보다 크면 동시에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x는 일단 1보다 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찰을 하는데 이건 아까보다 조금 문제가 조금 거시기해졌어요. 왜? 이 같은 건 알겠어요. 그럼 오케이. 자, 근데 뭐가 문제가 되죠? 자, 요걸 보셔야죠. 얘가 문제가 되죠. 이 다르잖아. 다르면 안 돼요. 그죠? 같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같게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같게 만드느냐? 양변을 얘를 올려요. 이렇게. 두 번째,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는 겁니다. 로그 3분의 1에 x-1의 제곱은 로그 3분의 1에 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수 어차피 같고요. 위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게 x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갑시다. 1 지워지고요.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x가 이거 빨리 인수분해를 하면 x, x-3
0이죠. 그러니까 x가 0 이거나 x는 3인 거예요. 훌륭해요. 잘했어요. 그런데 x는 0이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쟤는 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답이 될 수 없어요. x가 1보다 크다 그랬거든요. 조건이. 그러니까 x는 3만 답인 겁니다. 이게 2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풀이가 많아졌죠.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 로그 방정식 내지 로그 부등식은 풀이가 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대로 이제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로그 2에 3x-1 이 3보다 크대요. 좋아요. 훌륭해요.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3x-1이 일단 양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가 3분의 1보다는 커야 돼. 일단 이거는 먼저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 문제풀이 들어가면 두 번째 로그 2에 3x-1 미수를 같게 하는 겁니다. 로그 2의 8이 3이죠. 미수가 같죠? 그런데 1보다 크죠? 그러니까 3x-1이 8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3x는 9보다 크면 되는 거고 x가 3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자, x가 3보다 크고 x가 3분의 1보다 크다.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답은 x가 3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거고요. 자, 4번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느낌이 아닌가? 자, 로그 2분의 1에 2x-8 그리고 크거나 같죠? 로그 2분의 1에 x-2 예, 요거 푸는 문제죠. 자, 이것도 잠깐 봅시다. 일단은 미수가 2분의 1로 같으니까요. 위에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 전에 진수 조건 확인해 봅시다. 2x-8이 0보다 커야 되고요. 크거나 같다 아닙니다. 커야 되고요. x-2도 0보다 커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x가 4보다 크고 여기서 보면 x가 2보다 크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x가 4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시에 2보다 크고 4보다 크니까. 자, 두 번째 이제 풀 거예요. 미수가 같으니까 위에만 비교해 볼게요. 자, 2x-8이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x-2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왜 바뀌죠? 자, 이거는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죠? 미수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부등호에 바뀐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바로 풀면 x가 넘어가고요. x -8 넘어가면 6인가요? x가 6보다 작으면 되나요? 예, 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자, x가 4보다 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x가 4보다 큰데 6보다는 작다가 주어진 문제의 답입니다.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답을 구하는 게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주의할 게 좀 있다는 거야. 어디에 비해서? 저기에 비해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지수 방정식에 비해서는 분명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 문제들이 항상 진수 조건들을 기억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함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요것만 하면 중간 학습 점검이네요. 자, 로그 함수로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단추의 아이콘이 크기가 작거나 거리가 먼 경우 그림 단추를 누르기가 불편하다. 예, 뭐 그런가 보죠. 이런 불편도 지수를 잠깐만요.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다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있대요. 신기하네. 이러한 불편도 지수를 i,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 거리를 s 밀리미터, 그림 단추 좌회 길이를 w 밀리미터라고 하면 i는 로그 2의 w분의 2s라고 2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저 이런 문제 처음 보는데. 그렇다고 합시다. 자, 마우스의 포인터와 그림의 단추 사이의 거리가 80mm고 불편도 지수가 5일 때 이 그림의 단추의 좌우 길이는 몇 밀리미터?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림 단추를 누르기가 불편하다고? 그런 어떻게 마우스 쓰는데 불편한가?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니까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 거리가 80mm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의 거리를 S라고 했으니까 S 여기다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S가 80이라는 거고요. 불편도 지수가 5. 불편도 지수는 I가 불편도 지수죠? 그죠? I가 5네요. I가 5네요. 좌우 길이가 W라고 했으니까. 자, 이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불편도 지수 5인데, 이거 5래요. 로그 2에 W 구하고 싶은 건데, 포인터 그림 단추 사이 거리 길이가 ES라고 했으니까 160이네요. 자, 그러면 양변을 잠깐 같게 통일을 좀 시키면, 로그 5는 32겠죠? 로그 2에 32가, 이게 로그 2에 W분의 160이고요. 그러니까 32가, W분의 160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32에다 W를 곱한 게 160이니까, W는 5네요. 5mm가 되겠네요. 다 좌우의 단축 길이는 5mm다. 뭐 이걸 식으로 나타내는지 모르겠네. 자, 자, 그림 좌우의 단축 길이가 5mm, 불편도 지수가 4 이상 6 이하일 때 좌우 단축 길이 5가 나왔어요. 즉 로그 2의 5분의 2s 이랬는데 이게 불편도 지수가 4랑 6 사이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풀면 되겠죠. 로그 2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2의 4제곱은 로그 2의 4제곱이 4, 4, 16. 자, 로그 2의 5분의 2s. 아니, 뭐, 여기 다 있는데,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로그 2의 64. 즉, 16과 5분의 2s는 64 사이에 있어요. 그죠? 5를 양변에 곱하고 2로 나누면 돼요. 80을 2로 나누면 40이고요. 5, 64 얼마냐 곱하면은 320인가? 320을 2로 나누면 160이네요. 그러니까 S는 40과 160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 뭐 이 문제는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대요. 뭐라는 거야 이게? 참 별의별 걸 가지고 불편도 지수를 다 파악하네. 자, 뭐 그렇다고 합시다. 어느 지역 평균 해수면의 기압이 1기압일 때 평균 해수면에서 높이가 Hkm인 기압은 P기압이라고 하면 H는 마이너스 3.32 로그 P인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아이고 훌륭해요. 자, 뭐 넣고 풀면 되겠죠. 6600. 이 로그는 상용 로그인가 봐요. 그죠? 상용 로그인가 봐요. 상용 로그 써야 되나? 일단은 풀어보도록 합시다.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6640이라고 했기 때문에 봅시다. 6640이 마이너스 3.32 로그 P잖아요. 그죠? 자, 6640이 마이너스 3.32 로그 P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마이너스 3.32로 나눠야 돼요. 이거 로그 안 써도 되나? 어차피 나눠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양변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00 0 하나 더 붙일게요. 그러면 332 마이너스 로그 P가 되겠죠? 예, 자릿수부터 일단 소수 있으면 헷갈리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소수를 없애고 332를 나눠보겠습니다. 332를 나눠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이미 옮겼어요. 자,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2가 되거든요. 2000 마이너스 2000 로그 P. 잠깐만. 이거 뭐 값이 없어요? 잠깐만. 값이 따로 없네? 내가 잘못 풀었나? 네네네.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킬로미터, 이 단위수가 다르네요. H 킬로미터인데, 지금 단위가 6640m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럴 필요가 없었네. 이게 6640이니까 6.64라고 봐도 되나? 6.64. 는 마이너스 3.32 로그 P네요. 이게 단위수, 이 단위를 못 봐서 킬로미터, 그리고 여기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6.64 정도가 될 거고, 실제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는 로그 P가 될 거고, 이렇게 보니까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 P는 10의 마이너스, 상용 로그니까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이건 약 100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100분의 1 기압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해수면의 높이가 3.3이죠. 정확히 말하면 3.32. 3.32 마이너스 3.32 로그 P. 그리고 9.96. 잠깐만요. 예, 잠깐 재채기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콧물도 좀 지금 나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31을 다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 P가 부등호에 바뀌죠. 다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정도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P는 1000분의 1하고 10분의 1 사이에 있게 되겠습니다. 1000분의 1과 다시 10분의 1 사이에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1하고 10분의 1 사이에 있다. 이거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로그 1000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은 로그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되고요. 로그 이제 삼용 로그니까 뭐예요? 뭐가 없어요 지금? 밑이 12 생략된 거니까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 쓰긴 했지만 10분의 1이 여기로 오고 1000분의 1이 여기로 와서 부등호 방향이 사실 바뀌지 않았죠. 작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P가 1000분의 1과 10분의 1 사이에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내용적인 측면은 여기서 이미 끝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연수 문제를 중단원 학습 점검을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단원 학습 점검이 끝나면 다음에 이어지는 게 대단원 문제가 바로 있나요? 아마 이거 끝나면 대단원 문제 바로 있을걸요? 대단원 학습 평가가 바로 있네요. 일단 예정은 삼각함수까지 시험 범위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